투자와 자산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점심. 미래에셋의 릴레이 런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강창희 부회장과의 런치에 초대된 5명의 참가자들. 강창희 부회장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회사원 박종진, 노후 설계에 관심 많은 정우진, 치과의사 김지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정근, 라디오 PD 조정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미래에셋 강창희 부회장. 자산운용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확고한 투자 철학을 지키는 강창희 부회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든지 자기 근황도 좋고 뭐 한 2분 정도씩만 좀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좀 잘 알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나이는 51고요. 50년생이고요. 예. 정년이 이제 7년 남았는데 정년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재미있게 인생을 보낼까 한번 직접 들어보고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좀 많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대선배님께 질문도 드리고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 40 중반인데요. 오늘 많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찮게 이런 런치 행사가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명태 자금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좀 조언을 좀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공자 말씀 같은 게 나오더라도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좀 재산이 한 얼마 안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되나요? 그건 사실 이 녹화에서 빼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 이게 농담입니다. 사모님 모르는 비자금을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게 다는 아니고요. 한 8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통장에. 그거를 강 소장님을 만나 뵙고 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고 일주일째 지금 보통 예금 계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답 겸해서 조금 원론적인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초점을 후반 인생에다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5가지를 저는 잘 방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퇴직하고 20년쯤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10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을 20으로 나누면 0.5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수 리스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0.87쯤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퇴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더 살거든요. 나중에 어이구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 리스크인데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삼성생명 어떤 FC가 와서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암보험을 들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웃었어요. 뭐 암거 팔자송환인데 그런 거 왜 들었냐. 아프면 의료보험도 들어있지 또 회사에서 치료비 보조받으면 되는지 왜 웃었어 그랬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 다 암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그래요.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하죠. 근데 그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50대 이전에 그거 하나 들어두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건강 리스크가 2번째고 3번째가 자녀 리스크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아무리 본인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요. 이게 자식이 잘못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4번째가 리스크가 뭐냐면 재산이 한 군데 편중돼 있단 말이죠.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5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근데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4% 그러니까 예금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인플레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주식이거든요.
요즘 신문에 보면 뭐 어떤 분은 10억 갖고 200억만 들었다더라. 혹시 그거 보시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7년 해보니까 이 보통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장할 때요 사무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럴 때 컴퓨터를 팍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끄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껐을 것 같습니까? 첫째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누든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 중에서 진급 빨리 되는 친구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면 괜찮다고 봐요. 첫째는 펀드 매니저처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장기 분산 투자 하시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 아니면 좋아하는 경영자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에 그냥 묻어둘 생각으로 하든지.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이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이제 내가 돈이 1억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띄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터넷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그걸 데이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저는 재산 형성 수단으로서 개인이 주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펀드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문가를 빨리 찾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내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거 이게 아주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만 가입하면요 기본적으로 굶어 죽을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직원이 아마 5분 이상 되면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되 그거를 투자형 연금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게 그걸 DB형이라고 그러고, 이 투자해서 나오는 대로 주는 것을 DC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DC형 연금을 가입을 하면은 세제 혜택도 있지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공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재산 운용할 때도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걸 무조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모자라니까 이 개인연금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최저 생활비 정도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해주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춰 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서 교육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좋은 말씀 들으면 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미리 장기 플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현실에 돌아가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노후 자금을 일단 준비를 좀 미리부터 하려면